제가 읽을 책은 공부 제대로 하는 학생, 공부에 휘둘린 학생이라는 책이고 244쪽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공부 제대로 하는 학생, 공부에 휘둘리는 학생이라는 책인데, 먼저 공부에 휘둘리는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할 때 미디어에 더 집중을 해서 집중을 못한다던가, 학원에서 예습 같은 걸 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한다던가 그런 아이들을 말하고, 이제 공부를 제대로 잘하는 학생들은 오답 노트나 요약 노트를 만들고 약간 리더십 기질이 있다고 하고, 공부를 할 때는 게임할 때만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아무런 목표가 없으면 공부는 하나만 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할 때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욕심 부리지 말고 풀 수 있을 정도만 푸는 게 괜찮다라고 하고, 시험 기간에는 시험에 나올 문제들만 풀어보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제대로 잘 하고 잘 뭔가를 외우는 학생들은 노래로 외운다던가 아니면 글자의 앞부분만 따서 외운다던가 그렇게 외운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자신에게 너무 간대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더 꾸짖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요. 발표. 몇 쪽? 205쪽 몇 초? 몇 분? 1분 8초. 1분 8초. 내용? 오팔이라는 여자애가 오팔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소녀가 슈퍼마켓에서 원딕시라는 강아지를 집 데리고 오니까 아빠가 엄마가 죽었을 때 얘기도 해주고 왜 죽었는지도 얘기해주고 원딕시라는 강아지를 키우게 해줘가지고 아빠 원딕시는 평범한 개가 아니라 냄새도 나고 고약한 냄새 나고 비쩍 마르고 못생긴 개인데 그래도
이러면 그 아이는 원데이션이 좋아가지고 평생 친구를 삼고 같이 파티에도 가고 목사님 댁에도 가고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야? 오늘은 좀 짧게 끝낸다, 스토리를. 옆에 친구 있어서? 응? 궁금한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잠깐 한번 질문 받을까? 주미야, 이거 어떻게 보는 거야? 책을? 통째로? 통째로 어떻게? 삼켜. 삼켜? 어디로? 내로. 내로 삼켜? 이게 다 들어와? 한꺼번에? 다 이해가 되는 거야? 한 글자 한 글자 보는 거나 아니면 한꺼번에 탁 찍는 거나 똑같아? 조금 더. 조금 달라. 어떻게 달라? 그게 느낌이 약간 다. 느낌이 약간 달라? 묘한 느낌이. 묘한 느낌이 달라?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지? 이렇게 딱 보게 되는데. 응? 2달?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책 몇 권 정도 보지, 수민아? 100권? 이런 책 100권이지, 그지? 더 두꺼운 책 100권? 그러면 예전에도 너가 그런 책을 100권씩 보는 수준이었어? 아니지. 동화책만 100권만. 그치, 동화책처럼 그림책 같은 것만 앉아서 보면 볼 수 있었지. 이런 책은 안 됐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옆에 친구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지? 솔직히 그렇지?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읽을 책 제목은 내 공부는 무슨 맛이니? 이고요. 쪽수는 167쪽입니다. 분초는 54초이고요. 내가 공부는 무슨 맛이니?에 대한 책 내용은 이 책에 대한 줄거리는 처음에 이렇게 한 교실에 아이들이 북적북적하면서 있었어요. 아, 공부벌레다 하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는 바로 공부벌레였던 거예요. 공부벌레는 그게 공부는 무슨 맛이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근데 바쁘다 맛있는 맛이야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이는 공부만 하고 책만 들고 다니고 하루 종일 책만 읽고 공부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공부벌레처럼 벌레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벌레와 이야기하는 거니까 공부벌레가 진짜로 있나? 라는 것이에요. 그런 상상을 주게 하는 책이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어떤 하나가 나타나서 랄랄랄랄 뭔 말을 했어요. 이 벌레와 같이 벌레가 그 말을 한 것이죠. 벌레는 친구의 공부벌레 친구의 친구처럼 그냥 노는 거죠. 이 아이는 공부가 무슨 맛이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공부는 바로 그냥 이런 맛이고 저런 맛이고 뭐 밥보다 맛있는 맛이고가 있는데 막 이 친구는 여기서 뭐가 가장 종이를 찢어 먹는 맛이야 막 이러면서 대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를 찢어 먹어 막 그럼 말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친구는 예상한 바가 달리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친구는 이 벌레를 씹어먹고 배고프면서 입으로 들어갔어요. 씹은 거죠. 그러자 이 벌레는 사라졌고 원래 그 아이는 원래 아이처럼 돌아왔답니다. 줄거리는 이상이고요. 소감은 공부가 무슨 맛이니? 라고 물어보면 밥보다 맛있는 맛처럼 느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속독을 하게 되면서 공부가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지루한 것 같기도 하지만 공부가 재밌으면 학교 교과서 수업이 재밌으면 재밌는 것이고 근데 그 과목당에서 싫어하는 과목이 나오더라고 아쉬운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아쉬운 표정이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느껴질까? 불안한 표정은 어떻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과목을 판단하지 말고 재밌게 끝까지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국어를 가장 좋아하지만 수학이 나올 때는 좀 어지럽기도 해요. 하지만 수학도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을 때가 있지요. 다른 과목 과학, 사회하고 미술, 음악 등등의 교과서들이 있어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배워야지만 우리 머리에 생각꿈터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쑥쑥 자라 어른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 공부는 무슨 맛이니?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이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지쳐서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많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교훈을 얻었고요. 공부를 편견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고 숙제도 꼬박꼬박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꼬박꼬박, 준비를 꼬박꼬박 모든 것을 부지런히 빨리빨리 해야지 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독도 부지런히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내가 힘들고 남보다 내가 힘들고 뒤처지기 때문에 자신보다 내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힘들어하는 하지 말고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해서 부모님과 친구들을 피곤하지 않게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놀고 공부 시간에는 공부하고를 구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공부 시간에 놀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공부 시간도 정해져 있고 쉬는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해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여기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나의 삶의 활력소, 나의 생각을 키워준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니 좀 잘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 생각이 잘한다 하면서 공부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훈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것 같아요. 이 책이 교훈인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소감과 책 동영상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책은 별똥별 아줌마 우주로 날아가다입니다. 페이지는 121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습니다. 1분 2초 안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민우라는 한 아이와 한 아이와 박사님과 같이 우주 체험관에 갔습니다. 그 우주 체험관에는 아주 많은 우주에 대해서 그다음 그 무중력 상태 체험, 그다음 우주선 체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게 제일 눈에 띄는 게 우주선 체험이었습니다. 그 우주선 체험은 실제 우주선을 타볼 수 있고 날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여자아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폴로 11호에 타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자분이 너 후회할걸?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좁은 공간에 그냥 서로 부딪힐 수도 있고 그래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 좁은 공간에 네 달이나 있어야 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밥 먹고 물 먹고 그래야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는 무중력 상태 체험을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무중력 상태 체험은 아주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박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우주선 날리는 곳이 없어요? 지금 만들고 있단다.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면 13번째로 만드는 나라야. 이렇게 해서 우와 그러면 별로 없겠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래. 우주선을 날리는 곳은 별로 없어. 그래서 어떻게 말하다가 국제정거장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국제정거장은 일본,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이 13군데가 합쳐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우주정거장은 엄청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를 감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7년도에 무궁화 2호를 날렸다는 것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날렸다는 소식에 아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는 무중력 상태 체험을 하고 나서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체험을 했었는데 그 체험한 것은 바로 우주 체험이었습니다. 거기 안에는 우주로 되어 있는 장식이 되어 있고 실제 무중력은 아니고 진짜 그림같이 진짜같이 그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분은 실제 우주와 진짜로 닮았다면서 한번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을 같이 해봤고 너무 예뻐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이 끝나서 나갔습니다. 근데 박사님의 타임머신을 타고 다른
다른 곳 아니면 여러 나라를 걷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우주선을 날리는 것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동차 한 대를 대보고 나오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고 밑에만 해도 1만 평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어디였냐면 우주선을 날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우주선 시험을 한 곳이었지만 엄청 넓었습니다. 거기는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연구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깥 구경만 하고 거기에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로켓을 날리고 불이 엄청나게 났기 때문입니다. 불이 엄청나게 위로 밑으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 체험을 했을 때는 여기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까 했을 때는 진짜 느낌이 안 났는데 여기 오니까는 진짜니까 훨씬 더 진짜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러보고 우주로 갔습니다. 그 우주는 박사님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서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가봤는데 화성에는 어떤 큰 길이 있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향하는 길이었죠. 그래서 거기를 한번 쭉 둘러가 봤는데 화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에는 외계인들이 아주 많았고 이상한 괴생명체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도 짓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남자의 민우가 갑자기 괴생명체가 민우한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넌 누구니? 나는 지구인이야. 이렇게 민우가 말했습니다. 너 지구인이야? 빨리 숨자. 이렇게 해서 괴생명체와 외계인은 숨어버렸습니다. 어디 갔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우는 아쉬워하며 다시 지구로 돌아왔는데 지구는 벌써 4시간이나 지났고 우리는 1시간밖에 안 있었는데 4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우 엄마는 아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우가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민우는 엄마한테 가서 오늘 있던 거를 다 얘기하고 박사님과 가는 건 엄마가 알고 있었지만 아주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 오늘 제가 읽을 책은 장애를 넘어 인류에 이른 헬렌 켈러입니다. 이 책의 쪽수는 163쪽입니다.
책의 줄거리는 어느 날 헬렌 켈러가 태어났습니다. 헬렌 켈러는 성홍열에 걸려 어느 날 열이 너무 심하게 났고 잠들었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 병은 말끔히 나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엄청나게 햇빛이 강한 날이었는데 헬렌 켈러는 엄청나게 뜨겁고 눈부신 태양을 그냥 초점도 눈알도 안 흔들리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게 이상해서 거기서 손도 앞에 흔들어 보고 헬렌 켈러가 좋아하는 음식도 앞에 둬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가 가만히 있던 이유는 귀가 안 들려서입니다. 그 성홍열이라는 열병 때문에 귀가 안 들렸습니다. 그 귀가 안 들려서 거기서 딸랑딸랑 종소리도 들려보고 바로 옆에서 소리를 질러보고 손뼉도 쳐봤지만 헬렌 켈러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앞도 못 보고 귀도 못 보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난폭하게 대했습니다. 늘 난폭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음식을 넣어서 포크로 이렇게 찝으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이고 이게 포크인가 촉각으로만 알아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서 음식을 찍으려는데 너무 눈이 안 보이니까 잘 안 찍어져서 헬렌 켈러는 너무 화가 나 거기서 너무 난폭해집니다. 집은 가난해서 14살 때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설리번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헬렌 켈러에게만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떤 펌프기가 있었는데 펌프기를 이렇게 손에 대고 거기서 이렇게 펌프기에서 물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 차가우고 잘 흘러내리는 것을 선생님은 이렇게 손에 물이라고 써 주었습니다. 그렇게 헬렌 켈러는 물이라는 단어를 외웠고 점점 더 많은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아주 똑똑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조금 커서 여기서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봅니다. 거기서 앞이 안 보이는데 시험 문제를 읽을 수도 없으니 여기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하지만 감독관이 시험 문제는 불러줘서 거기서 그리고 어려운 것도 감독관이 해결해 줘서 거기서 헬렌 켈러는 문제만 풀었을 뿐인데 헬렌 켈러는 거기서 엄청나게 똑똑한 결과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조금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고 거기서 계속 막 신문에 실리고 막 잡지에 실리고 벽에도 막 사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 집에는 실수로 불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불은 잘 꺼졌습니다. 하지만 집은 거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거기서 계속 헬렌 켈러는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도 눈과 귀가 자신과 똑같이 멀은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을 보고 거기서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그 여자아이도 그렇게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그 아이를 위해 편지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너무 유명해서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2번이나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많이 죽을 고비를 지금 견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헬렌 켈러를 보고 싶으니 빨리 오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때 숨이 찼고 설리번 선생님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늙으셨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를 보고 돌아가시고 맙니다. 헬렌 켈러는 그 슬픔 때문에 한동안 활동 같은 것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다시 거기서 차별을 없애고 여성도 이것도 장애인도 불과하는데 거기서 장애인과 평등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과 그런 것도 모두 평등하고 흑인 남녀차들까지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떤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 나무가 헬렌 켈러처럼 진짜 거기서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자신과 비슷한 운명이라고 책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이고 소감은 헬렌 켈러가 어렸을 때 시력과 청각을 잃었다니 저라면 엄청나게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반대했다니 정말 헬렌 켈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거기서 설리번 선생님의 교육은 설리번 선생님은 엄청나게 똑똑하고 뛰어난 선생님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헬렌 켈러는 어떻게 선생님이 되었나요? 헬렌 켈러는 어떻게 선생님이 되었냐면 시험을 봐서 선생님이 됐습니다. 헬렌 켈러는 거기서 시험을 봤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말한 그 시험에서 합격해서 선생님이 되었지만 거기서 계속 합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막 유명하게 다른 곳으로 가서 강연도 했습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말긴 날은 장애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쳤나요? 설리번 선생님은 그렇게 물을 차갑고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을 거기서 이렇게 손바닥에 물이라고 써서 그 물을 이렇게 시각과 청각을 들을 수 없으니 이게 물이야 라고도 할 수 없으니 이게 물이라고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글씨를 알게 되고 여기 책상에 물이라고 쓸 수도 있게 되고 점점 더 글씨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선생님까지 합격도 한 것입니다. 백악관에 초청됐을 때 다른 일은 없었나요? 백악관에 초청됐을 때 직접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물 외에는 다른 거를 가르친 것은 안 나오나요? 설리번 선생님은 물 외에도 다른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거기서 만약에 벽돌이면 벽돌을 만져보라 이렇게 손목을 잡아서 이렇게 쓱 만져보라고 하고 이렇게 단단한지 물렁물렁한지 그런 과학적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벽돌이면 이렇게 단단하면 돌이다. 매끈매끈하고 단단한 건 철이다. 이렇게 계속 공부했습니다. 헬렌 켈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헬렌 켈러를 따르는 사람들은 만약에 차별을 받은 심한 사람들, 남녀차별, 인종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를 종종 따르기도 했고 헬렌 켈러를 따르는 사람은 평민들 중에도 많았습니다. 헬렌 켈러가 마지막에 왜 나무가 자기와 같다라고 표현했을까요? 헬렌 켈러가 자기와 왜 같냐면
나무는 계속 그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달아나는 쪽에 다른 커다란 나무가 막고 있거나 아니면 다리가 있는데 그렇게 앞을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나무는 거기서 앞으로 가면 이렇게 꺾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불구하고 꺾여도 계속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거북 아빠 만세입니다. 이 책의 쪽수는 142쪽입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어느 날 한별이가 엄마한테 조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특별한 애완동물을 기르게 해달라고. 근데 엄마는 그거를 그냥 허락 안 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근데 계속 한별이가 계속 조르니까 결국에는 거북이 2쌍을 사주기로 합니다. 근데 그때 엄마는 자신이 거북이 배설물도 갈고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왜 사줬냐면 한별이가 거기서 모든 일을 다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엄마는 사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느 날 그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름을 생각했는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거북이 샀다며? 거북이 2마리 샀는데 이름 뭘로 지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물었는데 거기서 암컷은 꼬순이, 수컷은 꼬북이라고 지으려고 하는데 친구가 너무 촌스럽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별이는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짜 이름도 지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거기서 거북이들은 거의 죽은 듯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눈도 감고 있고 둘 다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 쟤네들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서 아빠는 거북이들도 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이들은 항상 구속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와 달리 같이 거북이를 꽤 같이 길렀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거기서 책도 많이 읽어서 거북이 기르는 법도, 거북이의 물의 온도, 거북이 특징, 그리고 거북이는 일광욕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풀어놓기도 하고 거북이는 그러니까 땅바닥을 막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거기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리고 일광욕을 시켜주는데 햇볕에 잘 드는 곳에 거북이를 두면 개가 아주 편안해합니다. 그리고 물에 돌아오면 활발하게 수영을 합니다. 한별이는 그것을 보고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거북이를 아빠의 말대로 혼자 일광욕 시키고 있는데 엄마가 왔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한 공약을 까먹고 거기서 엄마, 거북이 좀 같이 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거북이와 한별이를 방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별이는 내가 왜 거북이를 택했을까? 너무 거북이가 싫어 하면서 화나서 그냥 침대에 이불을 덮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를 빤히 쳐다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북이들은 계속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별이가 거기서 엄마가 어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근데 엄마는 그림과 관련된 자격증이라 그림 솜씨를 엄청나게 뽐냈습니다. 어느 날 날개에 달린 거북이를 그렸는데 그 거북이가 꼬순이를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늘 배경에 거기서 꼬순이가 천사 날개를 달고 거기서 하늘 높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그 그림을 자랑하고 그래서 거북이 그림을 아주 많이 그렸습니다. 거북이 그림만 아주 잔뜩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한별이는 거기서 계속 거북이를 길렀습니다. 거북이를 기르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계속 참고 거북이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를 기르는데 별 지장 없이 계속 거북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놀지 않고 원래 한별이는 맨날 친구들과 막 놀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거기서 집에 가서 거북이에게 밥을 줍니다. 거북이가 거기서 밥을 아주 잘 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북이가 그 거북이가 계속 일광욕을 시켜주면서 차례차례 며칠 시간표를 짠 것처럼 그 시간대에 거기서 일광욕과 먹이 그런 것을 등등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가 엄청나게 좋은 떡볶이와 자신의 집에 가면 거기서 자신의 게임기를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 게임기가 엄청 유행이었기 때문에 한벌이는 그것도 해보고 싶었지만 그 엄마와의 약속을 계속 실천하며 거북이에게 그 공약을 계속 실천하면서 거기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는 거북이를 그렸는데 거북이가 좀 이상했습니다. 거북이는 물에 있어야 되는데 사막에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는 그것이 땅거북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 물속에 사는 거북이와 다른 점은 물속에 사는 거북이는 지느러미가 있는데 그 지느러미 부분에 땅거북이라는 거북이는 여기서 그냥 돌기 같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막 같은 곳에서도 잘 적응해 삽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서 설명해줘서 그리고 아빠와 같이 계속 거북이를 길렀습니다. 한별이가 가끔씩 놀러 갈 때는 아빠가 그것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무관심하던 엄마도 그렇게 조금씩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이고 소감은 엄마도 나중에 거북이를 조금씩 신경을 써줘서 한별이는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꼬순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꼬순이는 저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별이가 거기서 거북이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엄마가 그 약속을 실천했다니 엄마는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